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시아 문화전당 특별법에 재정 지원 의무를 임의 규정으로 바꾸려 하면서 오늘 국회 통과도 힘들 것으로 전망돼 9월 개관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난 설 연휴에 문을 연 광주 송정역사가 호남의 새 관문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조합원의 분신 사망 원인과 관련해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지역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정부 용역 결과 박람회장 시설의 장기 임대 필요성이 제기돼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법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가 오늘 열립니다. 전당 법안이 상임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전당이 9월에 차질 없이 개관을 할 수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그럼 물살이 좀 쨍이라. 막후 접촉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아시아 전당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해당 상임위가 오늘 열리지만 전당 법안 상정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문화전당을 일정 기간 국가가 운영하고 난 뒤 법인화하자며 전당의 운영 주체를 놓고 제동을 걸던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재정 지원 문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당 법안 개정안에서 전당 운영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강행 규정으로 못 박지 말고 그냥 법적 지원금고만 두자.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두자라는 겁니다. 강행 규정 명문화가 전례가 없다는 게 새누리당이 내세운 명분이지만 야당은 전당 법안을 광주 법안으로 보고 있는 여당의 시각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전당 법안이 오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당의 9월 개관은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표는 최근 광주를 방문해서 또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당 법안의 우선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반대 속에 전당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표의 정치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정부 용역 결과 박람회장 시설의 장기 임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그동안 여수시가 주장한 사항들이 상당 부분 반영돼서 박람회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용역. 이번 용역 결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뚜렷한 사후 활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를 규제로 인한 낮은 부지 활용도와 높은 매각 가격으로 인한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 기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 대상 시설과 부지를 먼저 활성화한 뒤 단계별로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우선 박람회장 내에 건축물이 남아있는 스카이타워와 국제관, 주제관 등은 10년간 장기 임대한 뒤 매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국제관 내 디지털 갤러리와 빅5, 스카이타워의 파이프 오르간, 해수 담소화 시설 등은 현행대로 박람회재단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장기 임대하는 시설 주변으로는 중저가형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대규모 공연장 입점은 적합하지만 아울렛은 저렴한 부지 확보가 선결 과제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꾸준히 제기되어온 면세점의 경우 크루즈 등 여객 수요를 고려해 소규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대체로 반기고 있습니다. 예, 이번 영역 결과에 그동안 우리 여수시와 여수 시민들이 줄곧 주장해왔던 장기 임대 방식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 여수시에서도 해수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후 활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오는 4월쯤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후 활용안 변경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기간을 거쳐 모레 26일부터는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주의 경우 농협 15곳을 포함해 17곳, 전남에서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179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선거는 3월 11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광주시청이 홍어 그림으로 비하돼 있어 광주시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광주시청을 검색하면 붉은색 국기 모양의 홍어 그림이 합성된 이미지가 검색되고 있습니다. 홍어 그림은 특정 단체가 호남을 비하할 때 악용하는 것으로 5.18 역사 왜곡 등 지역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주시는 구글 측에 해당 이미지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더니 밤사이 황사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공기의 질은 조금 나쁘겠는데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고요. 호남권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공기의 질만 아니라면 날씨는 참 좋겠는데요. 광주가 10도까지 올라서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남해안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잔뜩 껴있는데요. 아침까지는 이렇게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광주 1도, 화순 영하 1도, 장흥 2도로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담양과 광주가 10도, 나주 11도, 순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로운 거점역이 될 광주 송정역이 얼마 전 역사를 옮기고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오는 4월 호남 고속철이 개통되면 광주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특히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과 학예 유대회를 앞두고 이 광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텐데 이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집중 점검합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KTX를 타고 광주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가장 처음 마주하게 되는 광주 송정역 대합실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예전 송정역에 비해 훨씬 규모도 크고 또 시설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의자 외에는 따로 휴게 공간이 없어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모두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쇼핑센터나 식당, 서점, 영화관 등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편의점만 하나 있습니다. 지금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TV만 보고 있고 보다시피 아이스크림 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이게. 송정역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옛 송정역 앞에 있는 택시 승강장은 무질서하기 짝이 없습니다. 완전히 도로가 이게 열차 올 때 되면은 뒤죽박죽 돼버려요. 교통이 엄청 심각해. 교통 정체가. 공사 때문에 역에서 멀리 옮겨진 관광 안내소는 택시 승강장이 가려 보이지도 않습니다. 관광객들은 헤매기 일쑤입니다. I've tried to just go this corner to ask something, but nobody's there. And some tables, and sometimes it's just in Korean, no in English. 외지인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 주변 숙박업소는 반경 2km 안에 여관 18개와 여인숙 20개가 전부. 호텔급 관광 숙박업소는 역 주변에 전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송정역 창으로 바로 내려다 보이는 역 주변 경관입니다. 송정역에서 나와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자마자 보이는 골목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흉물스럽게 깨진 유리문과 쓰레기가 가득 들어차 역한 냄새를 풍기는 폐가가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이 골목은. 근데 외국인들도 많이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조금 더 떨어진 재래시장은 현대화 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이 예정돼 있지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겠다는 계획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는 4월 호남 고속철이 개통되면 이 송정역이 광주의 유일한 KTX 정착역이 됩니다. 이 광주의 교통 요충지가 되는 만큼 다른 교통수단과 잘 연결돼야 할 텐데요. 지금 이대로라면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 대처가 너무 허술합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송정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송정역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혼란에 빠집니다.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지만 준비된 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통편이나 버스나 이런 게 외진 곳에 있어서 많이 오기가 힘들어서 버스나 이런 걸 노선을 더 늘리면 여기 광주 놀러 오시는 분들도 더 관광하시기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내버스의 경우 송정역을 오가는 노선이 14개가 있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수요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지만
광주시는 아직도 노선 개편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온 것도 없어요. 첨단에 이제 좀 멀리 없어. 그래서 다 두 번을 타야 돼. 시외버스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신역사와 함께 편의시설과 시외버스 터미널 등이 함께 만들어져야 하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송정역에서 내린 시민들이 시외버스로 갈 수 있는 시구는 현재로서는 나주와 영광밖에 없습니다. 택시 역시 정류장이 좁아 열차 도착 시간이 되면 일대가 주차장이 되기 일쑤입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등의 환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가 2년 전부터 복합 환승센터 준비에 나섰지만 아직 땅도 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토지 확보가 우선돼야 되는데 그 토지 확보 문제에 있어서 우선 협상 대상자와 코레일 간에 그런 이견이 있었고요. 호남 고속철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또 이는 몇 년 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지만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주먹구구식 준비와 대처 때문에 이용객과 시민들의 큰 불평과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 연휴 때마다 열차 승차권 구하기 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개통된 호남 고속철이 조금이나마 이런 불편을 덜도록 하려면 증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출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열차는 귀성 귀경객들에게 단연 인기 최고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호남선 열차표 구하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경부선은 이제 여유가 좀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반면에 호남선은 미리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는 4월 서울 광주 1시간 30분대 속도 혁명이 시작되더라도 이런 불편은 조금 더 나아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호남권의 경우 영남권과 비교해서 KTX 운행 편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설 연휴 귀성 귀경 통행 수요를 분석한 결과 영남권은 132만 7천 명, 호남은 63만 6천 명으로 호남선이 영남의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하지만 호남선 KTX 운행 편수는 대구를 기준으로 한 경부선 KTX의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려면 호남선 KTX를 10% 이상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6편 증편 가지고는 이 고속철 시대의 그 운행 수요를 도저히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폭 증표를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부 고속철보다 10년 남짓 늦게 개통되는 호남 고속철이 뒤늦게나마 제 역할을 하려면 운행 편수를 하루빨리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근로자 분신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금호 타이어의 노사 문제가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도급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사측은 도급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재기 씨의 분신 원인을 두고 금호 타이어 노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태 해결을 위해 사측의 특별 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의 분신은 회사 측이 추진하고 있는 도급화에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지난 2010년 워크아웃 이후 지금까지 500개가 넘는 직무에서 도급화가 완료됐는데도 사측이 또다시 48개 직무에서 무리하게 도급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도급화 저지를 위해서, 도급화 철회를 위해서 전 조합원들의 단결을 해서 투쟁에 나가서 꼭 철회를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김 씨가 유서의 도급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도급화가 되더라도 김 씨의 신분이 비정규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김 씨가 일하는 직무에 도급직 직원들이 투입되고 김 씨는 정규직 신분을 유지한 채 다른 현장으로 전환 배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급화 문제는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노조와 합의했던 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신으로 촉발된 금호 타이어의 노사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 통합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다음 달 3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을 재통합하는 문제에 대한 시도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원 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립 의견을 가진 토론자들이 참여해 연구원 통합의 타당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작업은 시도 상생 발전의 첫 과제로 추진돼 왔지만 준비 소홀과 부작용 우려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 차기 행정부시장 인사가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조직 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형국 행정부시장 후임 인사가 지난해 말까지 단행될 예정이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석 달 남짓 안전행정부와 인사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후보군으로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서너 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윤장현 시장과 안행부 사이에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KTX 개통과 유대회 개최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광주시 조직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공금 횡령 사건을 정확히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공공연구노동조합 광주테크노파크 지부는 법인 명의 차량을 매각한 대금 600여만 원을 횡령했다. 광주시 감사에 적발된 44살 임모 팀장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미 비위가 적발돼 징계는 끝났지만 해당 직원을 엄벌하자는 의도로 보고 있다며 감사 자료를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의 국비확보 1순위 과제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공항이 활성화됐다는 이용 실적을 먼저 내놓으라는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건지가 문제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현재 활주로 길이는 2,800m. 전라남도는 활주로를 400m 연장해 3,200m로 만드는 걸 국비확보 1순위 과제로 꼽았습니다. 미주와 유럽 노선으로 가는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과 인천공항의 대체공항 역할을 위해서는 활주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청주와 양양공항도 활주로 확장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 마찬가지. 특히 청주공항은 지난해 170만 명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뒤 올해는 200만 명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은 그나마도 청주공항 이용 실적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으로 400m 활장이 되어야만이 무안공항이 활성화된다 하는 취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올 연초에 1월, 2월에 두 차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를 출장을 가가지고 저희들이 반영 노력을 했습니다. 무안공항은 이미 지난 2009년 활주로 연장에 필요한 토지를 마련해둔 상태. SOC 예산으로는 많지 않은 400억 원가량만 확보하면 되는데 정부를 설득할 뾰족한 논리를 만들지 못해 5년째 예산을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시가 광복 70주년이자 제96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남구 사직동 천변자로 등 5곳 총 6.5km 구간을 국기 개양 모범거리로 지정하고 시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구청 민원실 5곳과 동주민센터 95곳에 국기 판매소를 운영합니다. 또 오는 26일 오후 3시에는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시민들 200여 명이 참여해 태극기 관련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FTA 무료 컨설팅 사업이 시작됩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FTA 실무교육에서부터 맞춤형 인력 양성,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10개 분야 26개 사업에 대해 무료 컨설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함께하는 수요자 맞춤형 현장 방문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로운 땅 호남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전남문화재연구소가 오는 27일 개최하는 심포지움에서는 저평가된 호남 역사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호남의 인문 정신문화 재조명과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취임 이후 첫 도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이 지사는 다음 달 2일 담양군을 시작으로 4월 17일 구례군을 마지막으로 도내 22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시군 현안과 건의사항을 챙기고 도정 방향 등을 설명합니다. 전남개발국수